먹거리 물가가 7분기 연속으로 오르며 장바구니 부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음 달에도 식재료, 생필품들이 가격 인상을 예고하며 물가 불안은 장기화할 전망인데요. 관련 내용과 부동산 시장 등 경제에 대한 다양한 주제, 이은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1분기에도 먹거리 물가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반이 넘게 이렇게 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이유가 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물가가 이제 2년 넘게 이제 고물가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네. 외식 물가가 더 그런데요. 사실 크게 한 세 가지 요인이 있어요. 먹거리 물가가 왜 이렇게 많이 오르느냐? 우리가 지구를 너무 험하게 썼습니다. 네. 이른바 기후 인플레이션, 기후플레이션이라고 해서 기상이변에 따른 농산물 작황이 워낙 좋지 않습니다. 근데 특히 우리는 수입 물가, 국내에서 자급자족이 안 되다 보니까 수입 물가 비중이 높은데 환율은 1,400원대, 환율까지 올랐습니다. 네. 여기다가 물류비, 각종 이제 수혜주 운하를 비롯해서 물류비 올랐죠. 인건비 올랐습니다. 전기료, 공공요금 다 올랐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먹거리 물가 상승률이 내 임의대로, 가게가 임의대로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을 계속해서 이제 웃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실제로 올해 1분기 전체 가구에 임의대로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은 월 평균 한 404만 원 정도 쓸 수 있는데 이게 1년 전과 비교해서 얼마나 늘었느냐? 네. 1.4% 느는데 그쳤고요. 같은 기간 외식 물가 얼마나 올랐느냐? 3.8% 올랐습니다. 네. 그 외식 물가가 3배 가까이 더 올랐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취약계층은 이렇게 먹거리 물가는 반드시 먹어야 하잖아요. 돈을 써야 하잖아요. 소득은 줄었잖아요. 그러면 대출받고 있다는 겁니다. 직장인들 마이너스 통장 쓰고 있고 그게 2년 넘게 이어지다 보니 빚에 의존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소비를 줄이고 있고 이게 결국 경기 둔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외식 물가도 조금 많이 올랐다 이런 언급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에 나가보면 10,000원 가지고 먹을 게 없는 것 같아요. 요즘 1,000원짜리 김밥집 찾아보셨어요? 아니요. 거의 없어. 종족을 갖췄어요. 네. 어디 있는지 좀 찾아가고 싶어. 예전에 거기 많았는데요. 야채김밥은 얼마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저는 오늘도 먹고 있습니다. 야채김밥이 기본이 4,000원이에요. 거기다 참치 하나를 더 넣었더니 5,000원을 달라고 합니다. 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의 가격정보 포탈 참가격을 보면 지난달 기준 서울시 기준입니다.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8개 외식 품목 가운데 10,000원 이하는 딱 절반, 4개 남았습니다. 4개 남았는데요. 김밥, 그리고 자장면, 네. 여기다 김치찌개 백반과 칼국수예요. 저는 칼국수는 지금도 10,000원, 12,000원 주고 먹습니다. 네. 이게 조만간 빠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나마 비빔밥은 이미 10,000원 넘어섰어요. 비빔밥, 냉면, 삼계탕, 삼겹살 20,000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1분기에 외식의 세부 품목 39개 가운데 37개가 물가 상승률, 가처분 소득 증가율을 웃돌고 있다라는 건데요. 네. 이러다 보니까 직장인들, 지금 월급도 많이 안 늘고 있는데 그냥 구내 식당에서 먹자. 네. 인근에 있는 누구 집이 맛집이더라 라고 하면 소문나면 거기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식품 비롯한 생활 물품들의 가격 인상도 추가적으로 또 예고돼 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 마른 김 먹을 때 양념간장 찍어 먹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찍어 먹습니다. 찍어 먹죠. 네. 부담스럽습니다. 다음 달부터 김 가격 오르고요. 네. 간장 가격 오릅니다. 여기다가 초콜릿, 주스, 그리고 먹거리 식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편의점에서 파는 일회용 면도기, 네. 그리고 건전지까지 생필품까지 줄줄이 오르게 되는데요. 이유는 제조 원가들이 원가 상승했기 때문에 납품 단가를 인상했다. 그러니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그걸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 이제 버틸 수 없다라는 이유를 들고 있는데 일단 가장 큰 게 동심에 멍드는 뉴스, 초콜릿 가격. 네. 국내 1위 초콜릿 업체가 다음 달부터 초콜릿 17종의 가격 평균 12% 오릅니다. 당초 이달 5월 인상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정부가 말렸습니다. 물가 안정을 해서 협조해달라라는 정부 요청 받아가지고 한 달 인상 시기를 늦춘 거예요. 사실 이유는 있어요. 이게 초콜릿의 원재료가 코코아인데 코코아의 60% 이상을 생산하는 이 서아프리카 제도, 가나, 코트디부아르의 이제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생산량이 2자릿수 줄었습니다. 네. 근데 중국인들조차도 초콜릿을 좋아합니다. 초콜릿 가격 내년까지 오를 것으로 보이고요.
이거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사재기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초콜릿 이외에도 김, 간장, 조미김 시장 1위 업체인 D사 역시 다음 달 김 가격 평균 15% 올리고요. 경쟁사들이 이미 올렸습니다. 여기다가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이제 S사의 간장 30종의 가격도 다음 달 중순 평균 9% 오릅니다. 여기다 사이다, 콜라 같은 브랜드, 오렌지 주스, 포도 주스 다 오르고요. 네. 술안주 먹을 때 저희 되게 좋아하는데 찰떡짝꿍, 골뱅이, 네. 골뱅이도 11% 오른다고 합니다. 지금 원래는 소비자 물가가 오르면서 그러니까 최근에는 소비 증가율이 하락한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그 소비가 조금 증가하면서 물가가 조금 오르고 이게 선순환되고 이게 가장 좋은 그런 체계 아닙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봤더니 이제 지난 3년 동안 물가 상승률이 무려 13% 가까이 올랐어요. 네. 2021년 코로나 국면부터 이제 돈을 많이 풀기는 그러다 보니 3년 동안 이제 물가가 13% 가까이 오르다 보니 소득 증가율이 못 미치는 겁니다. 네. 소득 증가율은 한 연평균 이제 물가 증가율이 3.8%니까 앞서 이제 제가 오히려 외식 물가가 2년 가까이 소득 증가율을 웃돌고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소비자들이 씀씀이를 줄이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소비 위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영향으로 고물가로 인해서 같은 기간 민간 소비는 5%포인트 줄었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무슨 얘기냐? 고물가가 결국 소비 위축으로 소비 위축이 기업들의 투자와 일자리 감소로 이게 또 경기 둔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고물가나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저희가 듣기로는 청년층이나 고령층 그러니까 어르신들에게 특히 더 타격이 간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이후에 지금 그 일상화로 이제 돌아서면서 일부는 일본 여행객, 해외 여행객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네. 이거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 얘기고요. 근데 고령층,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체감하는 실질 물가 상승률이 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각각 16%, 15.5%, 그러니까 보통 한 12.8% 올랐는데도 훨씬 더 이 고소득층보다는 한 2%포인트 가까이 물가 부담이 더 크다는 겁니다. 네. 왜냐? 아니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사실 노인분들이 가장 이제 현금을 많이 보유한 자산 가치가 가장 많은데 이 보유한 자산 가치가 지금 떨어지니까 충격을 받고 있고 청년들의 경우에는 보통 전월세 살거든요.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데 전세 보증금이 실질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 이제 타격이 커졌다라는 게 한국은행의 분석입니다. 지금 고물가가 계속 이어지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품질보다는 조금 가격 중심의 구매가 중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이제 물가 초기엔 이제 냉장고 파먹기. 이 냉장고에 있는 이제 이 냉동실에 이제 데며놨던 것들 네. 이제 파먹기를 했는데 이게 다 떨어진 거예요. 소진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대용량으로 냉동 제품을 구매해서 데며놓고 왜냐하면 가성비는 좀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가정 간편식이라든가 즉석 요리 상품 잘 팔리고 있고 창고형 할인 마트에 이제 매출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많이 쌓아놓을 수 있는 거 덩어리 고기 이 냉동실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냉동 과일, 냉동 채소 판매량이 1년 전에 비해서 30% 넘게 늘었어요. 네. 이런 것들이 고물가가 계속되다 보니 사람들이 이제 방법을 찾는 거예요. 예전에는 안 먹고 조금 먹고 버렸는데 네. 이거 냉동실에 내놓으면 1년 넘게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소비 패턴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창고형 마트들의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실 물가 상승한다는 얘기를 정말 매일 하는 것 같은데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오늘도 아마 이제 이 경제부총리 등 하는 총재들은 연말 가면 물가 한 2% 이제 중후반 아래로 초부 중반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저도 지표 물가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번 오른 이제 외식 물가, 식품 물가, 가공식품은 절대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네. 정부가 사실은 최근 들어서 식품 유통업계 관계자 만나서 인상 시기 좀 늦춰주고 인상폭도 좀 최소해달라라고 얘기했거든요. 딱 거기는 총선 이전까지. 왜냐하면 아니면 또 보복 들어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딱 거기까지만인데 지금은 더 이상 못 버티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 문제는 아까 제가 기후 인플레이션 말씀드렸잖아요. 기후 변화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올리브유 가격이 국제 시세가 한 40% 올랐단 말이에요. 기름 안 쓰는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름값 올랐죠. 김값 올랐습니다. 간장값 올랐고요. 설탕값 올랐고요. 소금 올랐습니다. 커피 원두 46% 가장 많이 올랐어요. 네. 자, 이러다 보니 이게 다 기초 원자재예요. 그러면 이게 당연히 시차를 두고
이제 외식 물가에 반영됩니다. 자, 문제는 국제 곡물 가격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 난 이후에 올랐는데 과연 지금 상태는 어떠냐? 한 25% 떨어졌어요. 네. 국제 곡물 가격이 떨어졌는데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오히려 이제 국내 먹거리 물가는 11% 같은 기간 올랐습니다. 네. 가격 낮춰야 마땅한데 실제로 이들 주요 식품 업체들의 실적을 봤어요. 1분기 실적 사상 최대예요. 엘사의 경우에는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100% 늘었어요. 네. 제발 이러지 좀 맙시다. 이게 뭐라고 하느냐? 탐욕과 물가 상승의 합성어, 그리드플레이션이래요. 무슨 얘기냐면 식품 기업들이 고물가를 틈타서 과도하게 가격 올리고 그래서 물가 상승을 좀 부추기고 있다. 이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물가에 이어서 부동산 얘기도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전국 아파트 전세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면서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이 전세 가격이 매매가보다 높게 책정이 됐다고요? 맞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 지난주 기준 53주 올랐어요. 네. 1년 52주예요. 1년 넘게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상승폭도 조금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이 이렇게 전세가 불안하면 이게 굉장히 주변으로 확산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전세값이 오르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예요. 빌라 포비아. 아, 전세 사기 사건 때문에 빌라는 싫어. 네. 같은 가격을 주면 평수가 적더라도 아파트를 갈 거야. 수요는 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전세 물량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세값 올랐는데 전세는 주로 만료 한 6개월 전부터 알아보거든요. 네. 시세 알아봤더니 내 전세 보증금 갖고는 갈 데가 없어. 그랬더니 뭘 쓰냐?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4월 기준 계약갱신 청구권 비율이 36%예요. 네. 그러니까 전세 세 가구 가운데 한 가구는 그냥 눌러 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전세 물량이 줄고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연초 대비 전세 물량은 서울 지역의 경우 15%, 1년 전과 비교하면 한 25% 가까이 줄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저금리 정책금융 상품으로 인해서 특히나 신생아 특례 대출을 활용하면 이거 매매도 되지만 전세도 되거든요. 네. 대출 금리 1에서 2%예요. 이것 때문에 신축 단지, 그동안은 대단지,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단지 위주로 계약갱신이 이루어졌다면 지금 매물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저렴한 구축, 저가 매물까지 소진되면서 이게 전반적으로 이 전세 상승폭이 확대되다 보니까 경기 일부 서울 강서 지역의 전세가율은 80에서 90%를 뚫고 있습니다. 이걸 깡통 전세라고 합니다. 네. 2년 후에 과연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 온전히 내줄 확률 굉장히 높지 않은 곳이에요. 피해야 합니다. 그 일부 지방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하락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양극화 현상에 대한 우려가 또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의 경우는 전셋값이 워낙 오르다 보니까 두 달째 매매 가격도 오르고 있어요. 네. 전국의 집값도 6개월 만에 상승세로 반전을 했어요. 그러나 지방은 아직도 미분양 많아서 하락한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네. 양극화가 지역별로 굉장히 좀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렇게 자산 양극화가 심화가 되면 지역 경제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 경제는 침체될 수밖에 없고요. 일자리, 집값 오르는 서울로 수도권으로만 쏠림 현상이 나타나요. 네. 그러다 보니까 벌써부터 수도권 부동산 시장 좀 과열 조짐을 좀 보이고 있고요. 여기다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실거래가 위주예요. 그러니까 투기적 요인이 없어요. 그리고 고금리가 지속되다 보니 본격적인 이게 집값 상승 국면이다라는 데는 이견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투기 억제하는 정책들은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하반기 부동산 전망은 좀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일단 지금 전세가 매매를 끌어올리는 현상, 네. 그리고 이제 일부 지역에서는 전고점을 돌파했어요. 강남, 서초, 용산의 경우에는 직전 고점 대비 98에서 99%. 네. 2021년이 전고점이었거든요. 특히나 지금 압구정, 반포, 용산구 대표 아파트는 사상 최고가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고가 지역이 먼저 치고 나오고 그다음에 저가 지역이 나머지 따라가는 이른바 키 맞추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다만 이게 서울과 수도권의 얘기고, 근데도 문제 보면 이제 공급 물량이 워낙 이제 줄은 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인허가 물량이 줄고 있는 데다가 서울이나 전국의 이제 입주 물량이 올해부터 2025, 2026년까지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가 빨리 이 비아타 아파트 부분,
아파트 부분의 어떤 이 포비아 현상을 좀 줄일 수 있게끔 네. 이제 공급을 좀 늘려야 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네, 앞서 그 빌라 포비아 관련된 어떤 말씀도 해주시기도 했는데 정부가 이제 전세 사기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관련된 대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대책이 좀 효과는 있을 걸로 전망하세요? 글쎄 효과를 두고는 전문가들 의견이 좀 엇갈리고는 있는데요. 네. 사실 좀 실효성에는 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정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의 핵심은 뭐냐? 야당이 내놓고 있는 선구제 후 횟수 대신에 전세 사기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서 네. 장기 임대를 주거나 최장 20년까지 아니면 경매로 얻은 차익을 되돌려주겠다라는 게 핵심인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1년 지났는데 LH가 주택 경매를 통해서 매입한 주택 한 4채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실효성 논란이 나오고 있고요. 아마 물론 이제 17,000여 명의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들 경매로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사태는 막기 위해서 네. 이거는 이제 지원보다는 거주 안정에 초점을 맞춘 대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선구제 후에서 이런 방안이 빠지면서 형평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고 저희가 전해 듣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왜냐하면 사실은 정부가 정부와 여당이 선구제 후회수를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 17,000여 명의 전세 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먼저 내줄 경우 네. 이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 돈 어디서 나오느냐? 주택보증기금에서 나옵니다. 주택도시기금이 거의 한 1조 원 가까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이게 누가 이제 십시일반으로 마련한 거냐? 주택청약자들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내놓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일단 내 보증금을 빨리 돌려달라 선구제 때문에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다치고 나서 약을 바르는 것보다 다치기 전에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나온 대책은 제가 말한 선자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 피해 당하지 않으려면 저는 일단 부모님 모시고 가라. 부모님이 부동산 거래 경험이 풍부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세가를 앞서 얘기했습니다. 깡통주택 80% 넘는 거 위험은 좀 피하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은 기본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믿을 만한 중개소를 찾고 반드시 가기 전에 이제 부동산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 가격, 전세 보증금, 동향 확인하고 비교 분석하는 것 본인이 직접 하지 않으면 네. 덤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 전반적인 내용들 살펴봤습니다.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